오늘도 출발하는 공통2. 오늘은 직선입니다. 오늘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저질 문제들도. 뭔가 푸는 것도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트가 대부분 외웠다가 다 까먹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좀 봤던 거고요. 직선이 뭐가 직선이에요? 그건 초딩 때 직선이고요. 그거는 직선하고 선분하고 반직선을 구분할 때 초딩 때 얘기했던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y 콜 ax의 뿔비를 묻고 싶은 거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이걸 뭐라고요? x의 차수가 1차고요. 얘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 날아가요? 직선으로 날아가요. 좌표표면을 향해서 쭉 날아가는 형태의 직선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A가 뭘 결정하고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 기울기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애고요. 이 녀석이 뭐야? X가 0 대입돼서 나오는 Y값, 이걸 Y절편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보통 그냥 Y대구 절편 부르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자, 이게 뭐였다고요? 직선, 1차 함수의 형태였고요. 그죠? 이거 말고 또 본 거 뭐 있어요? 2차 함수 봤습니다. 1차 함수 나왔으니까 당연히 2차 함수 나오게 되고 x제곱 플러스 bx 뿔c 이런 형태로 날아가고 이건 2차 함수라고 불렀고요. 이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그죠? 이 자식은 어떻게 날아가는 거? 직선이고요. 그죠? 이 녀석은 어떻게 날아가는 거? 포물선이고요. 그죠? 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기울기와 절편 이렇게 얘기했고요. 직선 해방 정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거의 지금 첫 번째 챕터 내용들은 중학교 내용들의 거의 반복이에요. 그냥 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정식줄 놓으면 못 따라와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놓쳤다고 자수하셔야 돼요. 알았어? 자, 일단 가봅니다. 직선의 방정식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변수 몇 개가 결정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돼요? 방금 전에 봤잖아. 변수 몇 개? 네, 2개 필요해요. 그죠? 그 2개가 기울기하고 절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y콜의 형태로 ax 뿔b의 형태가 직선의 기본형이고요. a, b 2개의 변수가 결정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한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 y마 3이고요. 이퀄 3의 x 뿔 2 이런 식이 있다 칩시다. 이건 y에 대한 1차식 맞죠? 이거 y콜로 고치면 이런 형태로 갈 거고요. 그죠? 그럼 이거 직선 맞죠? 그죠? 직선 맞죠? 이거 정리하면 넘기면 y꼴 3x에 뿔 6에 마 3이니까 뿔 9 되고 결국에 직선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라는 의문을 일단을 가져야 돼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아예 미지수로 놔버립니다. 미지수 A로 놔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인데 뭐 나머지 값은 어떻게든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요게 직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식이 A값이 뭐가 됐건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게 되는 점이 하나 존재하거든요. 어디를 지날까요? 혹시 생각 한번 해볼까요? A값에 관계없이 얘가 무조건 이건 직선이 되는 건 확실하죠. A값이 뭐가 되건 간에 기울기가 뭐로 바뀌건 간에 그죠? 직선이 되는 건 확실해. 근데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하나 존재해요. 무조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x가 마이일 때 y는 3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a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돼버리잖아요. 등식이 성립하니까. 그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자, x에 마이 대입되고 y에 3 대입하면은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퀄 0 돼버려요. 등식이 성립해요. 그러면 그 점은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냐면요. 항등식 이론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x하고 y값에 관계없이, 그죠? 뭐뭐에 관계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항등식 이론 머릿속에 살짝 떠올라야 되고요. 이 직선의 식은 직선이 되는 게 100% 확실하긴 한데 a값에 관계없이 x가 마이고 y는 3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a가 되는 직선이야.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마 2-3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고요. 기울기가 A값에 따라서 마구마구 변하는 형태의 이런 직선들이 날아가게 될 거란 얘기예요. A값이 변할 때 따라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걸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일반화시켜가지고 어떤 점 지나요? 거꾸로. 지우지 말걸. 잠깐만요. 백할게요. 네. 어떤 한 고정된 점을 지나고, 그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세팅이 된다면은 x 이퀄 마이, y 이퀄 3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a인 형태의 직선, a의 값에 따라서 마구마구 새로운 형태의 직선들이 날아가겠네 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고정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 이거 못해도 솔직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3하고 2하고요. 기울기 3 뭐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냥 y 콜 3x 잡고요. 기울기가 3이었다면 그죠? 절편값 몰라요. b 놓고 이거 대입해가지고 b값 결정하면 돼. 아, 뭐 굳이 이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요 상황 이해하시고요. 요거였네. 지금 여기서 떠드는 내용은. 그럼 그걸 그대로 거꾸로 한다면,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고정된 점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m인 형태의 직선은 기울기 m x자리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x1 빼고 y1 빼서 이런 형태로 세팅해주면 되겠네, 바로.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3, 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형태의 직선식은 바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y마 2고요. 3의 x마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해요 라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아, 절편이 왜? 절편이 아니고 지나는 점이잖아요. 절편은 야, 지금 이 상황이고 마이너스 3이고 아이씨, 절대좌표로 그려줄게. 그러면은 절대좌표로 그려줄게. x가 마이의 3 이거였고요. 이 직선의 운명은 뭐였다고요?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기울기가 a.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구마구 날아가는 형태의 직선이란 얘기고요. 아니, 절편이 마이 3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와? 절편은 여기서 생기는데. 그죠? 뭔가 판단이나 의문이 생겼을 때는 그 판단이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판단이나 의문이 생겼다면 그 의문에 대해서 최소한 판단을 근거를 확인을 해야 돼. 지금 확인 안 하고 여기 붙어 있으니까 절편인가? 논리적인 판단이나 확신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잖아. 그죠? 문제를 풀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될 거고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절편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확인해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고정된 한 점을 지나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m이에요. 기울기 x자리에 계수로 붙으니까 여기에 던져주고요. 빼가지고 만들면 되겠네. 왜 그렇게 세팅이 되냐? 이유를 묻는다면 요 구조 항등식의 이론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밑에 공식 이렇게 또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들이. 이 공식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죠? 여기서 이거 빼면 x값 변화량, 이거 빼면 y값 변화량.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어떤 직선이 날아가고 있을 때 그 직선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고요. 그 두 점 사이에서 x값 변화량 대 y값 변화량을 기울기를 정해요. 그죠? 그럼 그냥 이게 앞에 붙은 이 자식이 뭐야, 의미가? 그냥 기울기야. 그럼 어떻게? 그냥 위에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여기서는 한 점하고 기울기 줬어요. 여긴 두 점 줬는데 두 점 주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이게 y1이 아니고 y2여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죠? 맞습니까? 두 점 중에 하나 대입해 가지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구조. 이 구조였다면 x가 마이이고 부호 바뀌어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x가 마이고 y가 3일 때 a값의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부호 바뀌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정 점이 주어질 때, 공식화 시킬 때 부호를 바뀌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숫자 같아야 돼요? 뭐요? 선생님이 2랑 2 쳐주신 뭐요? 공식에서 공식에서 뭐요? 당연히 같아야 되죠. 2점 지나요. 2점 지나거나 2점 지나거나. 그럼 여기 네 말은 이거잖아. y1하고 여기는 x1, x2로 해버리겠다. 변태 같은 미친 짓이 돼버리죠. 아니 2점 지나는 직선인데 그럼 2점을 지나겠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1, 2고 3, 4였다 치자. 여기선 이거 하고 여기서 하면 1사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1사를 지나겠어? 1일 땐 2인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는 건 좋은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상력에는 책임이 따라요. 최소한의 논리적 상황은 확인하고 의문을 가지셔야죠. 이거하고 이거 묶어가지고 말이 되겠냐고. 1사를 지나는 직선 돼버리는데 요 점하고 1일 땐 2를 지나는 직선인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아니야 이거 자꾸 뭐라 그러면은 아예 안 질문할 테니까. 자, 이렇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결론부터 따지자면 그거야. x절편이 만약에 마 2고요. y절편이 3이라면 그죠?
이 공식의 의미를 얘기해 보자면 x절편이 마이고 y절편이 3이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은 x절편 그 자리에 분모에 때려 넣어버리고 그럼 마 2분의 x 때려 넣어버리고요. y절편 값 그대로 때려 넣어버리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절편이 x절편은 마 2고 y절편은 3인 형태의 직선의 식을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퀄 1일 때의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가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만 보면 되니까. 이해는 하셨어요? 네, 이퀄 1. x절편이 마이고 y절편이 3이다.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래잖아. 아이 그냥 이거래잖아요. 이거는 그냥 결론부터 받아들여. 이유는 지금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실제로 때려 넣어 본 거야. 실제로 때려 넣어 보니까 결국 x절편이 마이고 y절편이 3인 형태의 직선식은 요 공식에 따르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까지만 이해하라고 일단은. 맞아요? 네, 그렇다 칩시다. 그죠? 자, 그런데 절편은 어떻게 결정되죠? 자, 여기 x가 0이면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가 요 등식을 만족하는 좌표 구하면 되는데 x가 0일 때가 y절편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x 0 때려면 어떻게 돼? 3분의 y가 1이 돼야 되니까 y좌표 3 되죠. 그럼 y절편이 3이네. 맞아요? 요 직선식에 대해서 거꾸로 확인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 x절편 구할 수 있고요. y가 0이면 x절편 얼마여야 돼? 마 2여야 1 되죠. 그럼 x절편이 마 2인 게 맞네. 맞아요? 자, 원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y가 만약에 여기면 x는 a가 돼요. 그죠? y가 0이면 요 식에서 판단하자고. y가 0이면 x는 a죠. 그럼 x절편 a네. y인형 x는 a. 그럼 x절편이 a가 되는 게 맞잖아. 거꾸로 여기 어떻게 x가 0일 때 y는 b가 되고요. 그죠? 그럼 x가 0, y는 b? 그게 결국 y절편이잖아. 그죠? 그럼 y절편이 b란 얘기네. 그죠? 자, 이 식에서는 절편 구조가 a, b 값에서 무조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세요, 이제? 네, 구체적인 좌표 숫자로 들어오게 되죠. 숫자, 좌표라기보단 숫자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2x의 마3 이퀄 1이었다 칩시다. y. 그죠? 이러면 x절편 얼마란 얘기고요? x절편은 2분의 1이죠. 여기 2로 나누고요. 여기 그럼 2분의 1분의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x에 붙어있는 분모가 결국에 절편값이 된다고요. 그래서 2x-3y 이퀄 1이었다면은 2로 나눠요. 2분의 1분의 x라고 쓸 수 있고요. 전체식을. 이것도 분수식 계산이 안 돼가지고 못하냐? 2x-3y 이퀄 1이에요. 그죠? 이거를 그대로 얼마? 분모도 2로 나누고 분자도 2로 나눠요. 이게 1분의 2x고 1분의 3y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럼 분모 분자를 전부 다 2로 나누면 여긴 x분의 2분의 1 되고요. 맞아요? 여기도 어떻게? 마이너스 더하기로 바꿉시다. 여기 얼마? y 되고 여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퀄 1이고요. 그죠? 자, 공식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야?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퀄 1의 형태가 되면 a가 x절편이고 b가 y절편이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형태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x하면 남기고 분모의 2분의 1 처리. 이게 x절편이란 얘기고요. 이게 y절편이란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에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이게 생각보다 미친 듯이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특히나 누구하고 누구, 얘하고 얘가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공식화 시켜가지고 접근하는 상황은 죽어도 안 생길 거고요. 그런데 이거 미친 듯이 중요하고요. 미친 듯이 중요하고요.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선생이 변태면 특히나 중요하고요. 요거 써먹으면 애들이 삽질하는 경우가 대충 공부하는 애들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변태 선생들이 틀려라로 많이 써먹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절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논하는 요구죠. 알겠습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이 뭐야? 정점? 고정점 할 때 그 정점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표현으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친 듯이 재활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고정된 점 지나고 기울기가 m이에요.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거였구나. 항등식 이론을 이해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알겠어요? 자,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돼요. 형태 자체가. 자, 다음의 주제는 뭐예요? 놀래라. 자, 평행인 형태의 직선. 그죠? 좌표축 여기 원점 찍혀 있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x 이퀄 a. 요 위에 있는 요 보라보라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가 a죠. 그죠? y 값에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요거 식을 어떻게 직선식 x 이퀄 a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 위에 빨간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값에 상관없이 y가 b인 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b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이 봤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여기 마3 4예요. 그죠? 여기를 지나는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의 식. 네, 이거 봐요.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뭐 x축에 평행한 게 뭐였지? 딸딸 외워가지고 x축에 평행할 때는 y 이퀄 얼마 되고요. y축에 평행할 때는 x 이퀄 얼마 돼. 이런 식으로 외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냥 좌표 표면상에 점 하나 찍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석했다고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에 상관없이 x가 다 마삼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x 이퀄 마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이렇게 날아가는 요 라인 위에 모든 점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x값에 상관없이 y가 전부 다 4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y 이퀄 4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좌표축에 평행한 형태의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좌표축에 평행한 형태. 자, 이걸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하거든요. 미적2를 배우게 되면 음함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이가 갈리게 듣게 될 건데 미적2를 볼 가능성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니, 또 모르지 갑자기. 예? 예, 알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함수를 이퀄형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어떤 형태고요? y 이퀄 fx 이렇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이퀄 ax 뿔 b로 쓰거나 y 이퀄 얼마 ax 제곱 플러스 bx 뿔 c로 쓰거나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함수의 표현법, 양함수의 표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이름 붙이는 거는 이퀄형으로 몰아서 표현하는 함수의 표현 방법을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있는 형태 당연히 뭘로 고칠 수 있고 y꼴로 고칠 수 있고요. 그죠? y꼴로 고친다면 기울기하고 절편을 노출시킬 수 있고요. 그죠? 그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대. 이건 결국에 뭐야? x하고 y의 1차식이니까 이건 그냥 100% 운명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직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익숙한 형태, 표준형 뭐 이런 표현 쓰게 되는데 그냥 때려 고쳐가지고 기울기하고 절편이 노출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평행인 형태는 이미 봤고요. 따로 독립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왔습니다. 그냥 외울까를 항상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울까로 결론이 낸 적은 없었고요. 이해가 살짝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는. 자, 구조를 볼게요. 뭘 얘기를 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죠? 자, 여기 방금 전에 봤던 거 요거하고 연결되거든요. 이거 무슨 이론이었다 그랬어요? 항등식 이론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A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0이 되면 결국에 어떻게 돼? x 이퀄 마이라는 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고요. 그죠? 그죠? 얘가 0이 돼버리면 A값에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하거든요. 항등식 이론.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려요. y 이퀄 3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A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는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마이다 3을 무조건 지나는 운명이 돼요. 이건 직선이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솔직히 살짝 무서운 게 맞아요. 솔직히 제가 처음 내가 내 대학시 입시 볼 때 요거 처음 봤을 때도 좀 짜증이 났었어. 뭔 개소리지 하고. 솔직히 좀 개소리스럽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게 항등식이라고. 이 책에서도 굳이 항등식을 언급을 하나 안 하나요? 안 해요. 이유 설명 안 하고 그냥 외우라고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자, 이거 상황 이해돼요? 이게 무조건 A값에 관계없이 A가 뭐가 들어온 간에 무조건 이퀄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결론적으로 직선이 되긴 하는데 어떤 운명을 가져요? 마이하고 3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린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죠? 자,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이해하면 돼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자, 여기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항등식 기억나죠? 항등식을 풀어내는 건 뭐 가지가 몇 가지 있었고요? 세 가지. 관하여 정리,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무조건 이퀄형이 된대요. 뭐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퀄형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야? K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조건 이퀄형이 되려면은 어떤 상황이 성립해야 돼?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 그죠?
그래야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이퀄형이 성립할 수 있게 돼. 그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건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얘도 0이 되고 얘도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K값에 관계없이 전체식이 이퀄형 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얘가 0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야? 얘가 0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XY라는 좌표가 요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가 돼버려. 맞아요? XY 좌표. 여기서 얘기하는 XY 좌표가 요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얘가 이퀄형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얘가 1번 직선, 얘가 2번 직선이었다. 진짜 1번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하면 얘는 다 0 되잖아. 이퀄형. 아이 진짜 돌아버리겠네. 자, 2x 마y 더하기 4 이퀄 0이었다. 진짜 이걸 만족하는 xy 순서쌍들은 결국에 뭘 의미해? 직선 위에 점을 의미하잖아. 어? 맞아요? 네.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래. 괜찮아. 진짜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0이 돼요. 야, K값에 관계없이 전체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된다는 의미는 여기에 x, y 이 값들이 요 직선 위에 점이었다는 얘기야. 1번 직선 위에 점. 맞아요? 자, 또 얘도 0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의미는 또다시 뭐였고요? 야, 2번 직선 위에 점이란 얘기야. x, y 좌표가. 그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무슨 얘기 했었어요? K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예, 전체식이 이퀄형 되거든요. K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맞아요? 그러면 얘도 0이라는 표현은 요 1번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 얘가 0이란 얘기는 2번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 그죠? 근데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동시에 0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에 교점이란 얘기네. 동시에 0이 되는 건 얘밖에 없잖아.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건. 얘도 0이,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요 1번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고요.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요 2번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고요. 어? 뭐라고요? 당연히 서로 다른 직선이고요. 누가 같은 직선이라 그랬어? 플레임이고 플레임. A, B, C고요. A 플레임, B 플레임, C 플레임. 이건 서로 다른 두 직선이야. 그러니까 다른 직선 두 개 이렇게 근 거고요. 교점이 0이 아니라 얘하고 얘를 동시에 0이 되게 하려면 그게 목적인 건 알죠? 예,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이퀄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1번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고요. 얘도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XY가 2번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잖아요. 그럼 동시에 0이 되는 건 어디밖에 없어? 1번 직선도 0 만들고 2번 직선도 0 만들어서 1번 직선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2번 직선 위의 점인 거는 교점밖에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대충 비비고 넘어가지 말고.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해 못했거든.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이거를. 어떤 책에도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 그냥 외우라 그러지. 결론을 외우라 그러지. 항등식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때. 그래서 되게 한맺혔던 파트 중에 하나야. 어? 이해를 안 시켜주고 외우라 그러니까. 난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거든요. 네. 다시 갑니다. 어디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교점이에요. 교점이면 결국에 어떻게 돼? 얘도 0 되고 얘도 0 돼. 그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네, 잠깐 기다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 XY에 대한 1차식이고요. A, B, C, 여기는 A 플레임, B 플레임, C 플레임. 그래서 직선 하나, 또 다른 직선 하나. 서로 다른 직선 두 개가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네, 직선식 하나, 직선식 또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왜 뒤집어 놨냐? 여기 1, 1. 몰라. 아씨, 왜 이렇게 꼬였지 또? 이거 1번 잡았지. 자, 뭐가 됐건 1번, 2번. 예, 요 직선 1번씩, 예, 요 직선 2번씩 날아가요. 직선식 두 개가 날아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퀄 0 잡으면 직선식이잖아.
예, 그 최초에 다 집어치고 다시 가자 차라리. 다 집어치고 다시 가볼게요. 잘 이해를 못하시면 다 집어치고 깨끗하게 다시 가봅시다. 직선 하나 날아가고 있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임의의 직선 하나. abc는 상수로 결정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죠? 예, 또 다른 직선 하나 날아가고 있을 거고요. 1번 직선, 2번 직선 이렇게 두 개 직선이 날아갈 거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기울기가 다르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1번 직선 한 만나고 2번 직선 날아가고요. 한 점에서 만나요. 일단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의 표현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요 x, y 값, 요 직선 위에 요 직선식 이 식을 0이 되게 하는 x, y 세트들을 표현한 게 직선식이야. 이걸 0이 되게 하는 x, y 세트들을 찍어 놓은 게 직선이라고요. 동의하세요? 네, 이걸 이퀄 0이 되게 하는 XY 수소쌍들 겁나 많고요. 무수히 많고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Y콜 얼마? Y콜 X, Y콜 MX의 뿔비 형태로 나타나는 MX의 뿔N 형태로 직선식 나타내가지고 그려보면은 결국에 이 위에 점들 찍은 게 1번 이 직선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뭐고요? 얘를 이퀄 0이 되게 하는 좌표 XY들을 찍어 놓은 게 이거라고요. 맞아요? 네. 2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이걸 이퀄 0이 되게 하는 XY 좌표들을 찍어 놓은 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인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이 식을 두 개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럼 K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조건 이퀄 0이 돼야 된대.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퀄 0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요. 얘도 0이어야 되는데 그 표현의 의미는 결국에 직선 위의 점이라고요. 근데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교점밖에 없잖아요. 여기 교점, 두 직선의 교점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 얘기해 봅시다. 이 K값이 상수값으로 주어질 거고 이건 결국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 Y에 대한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다 정리하면은 결국에 뭐 mx 플러스 ny의 플러스 k의 형태 이퀄 0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전체 식의 운명도 그냥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요. 맞아요? 모르지 그거는. 새로운 변수를 잡았잖아. 이거 뭐가 됐건 ABC 상수고요. ABC도 개수고요. ABC 개수 A', B', C' 숫자야. 숫자.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질 거라고. 그냥 직선이라고 얘기하잖아. 두 개의 직선. 그럼 두 개의 직선식에다 K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 새로운 식의 형태도 결국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직선이잖아. 예?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정리해서 한 줄로 나타내면 그냥 결국에 직선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예. 그거는 그냥 얘기하는 것만 따라오세요. 직선이 될 거라는 것까지는 아시겠어요? K값이 뭐가 주어지건 간에 직선이 돼요.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얘가 도대체 무슨 운명을 가지게 되는지. 임의의 두 직선 가지고 묶어가지고 K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 형태의 직선이 무슨 운명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만 얘가 0이 되고 이 전체 식이 이퀄 0이 된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요 직선 위에 그죠? 근데 공통되는 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죠? 교점 좌표.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요.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돼요. 임의의 K값이 들어올 때 말 그대로 임의의 K값이야. 얘는 확정적으로 어떤 직선 될 거고요. 얘도 확정적으로 어떤 직선이 될 건데 K값은 임의의 값이라고요. 어떤 값이 들어올지 알 수 없어. 어떤 값이 들어올지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마3이 될 수도 있고 마4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뭐가 되건 상관없이 이 직선 형태가 가진 최종적인 운명은 뭐냐면요.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K값에 관계없이 0 되니까. 그죠?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직선이 결정될 거란 얘기야. 뭐에 따라서? K값이 변하는 데 따라서. K값이 마구마구 변할 때 이 녀석의 운명은 이 새롭게 결정된 이 전체식, 별표친 전체식, 요 식의 운명은 뭐야? 이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직선이 결정될 거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무조건 운명적으로 어딜 지날 수밖에 없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직선이 형성될 거다. 한 70%? 아니 50%? 아니 30%? 거기까지밖에 이해 못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책들이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 책들이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는 이유는 뭐야? 설명을 포기하는 거지. 이해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뿐이고. 어? 자, 항등식 내용이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끝났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 네. 결론을 외우더라도 이 녀석은 출신지가 어디였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편해져요. 나중에 문제에 접근할 때. 솔직히 이거는 좀 하이하이 난이도에 써먹는 내용들이에요. 자, 항등식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욕심은 부린 것 같아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항등식이 되려면.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게 이퀄 0이 되려면. 그죠?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두 직선, 1번, 2번 직선의 교점 좌표. 그래야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거든요. 그죠? K값이 아무리 변해도 이 전체 직선의 의미는 이 전체 직선의 형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얘도 0이고 얘도 0인 이 교점 좌표를 지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직선으로 탄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게. 그냥 들어요. 자, 2x-y 플러스 4 이퀄 0 직선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죠? x 플러스 y 뿔 2 이퀄 0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선이 하나 있어요. 두 개의 직선 기울기 달라요. 그죠? 그죠?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 이거 날아가고 이거 직선 날아갔다 치자. 그죠?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직선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y 뿔 2, 그 다음에 더하기 임의의 k 묶어가지고 2x의 마이너스 y 뿔 4 이퀄 0으로 쓰면은 이 녀석의 의미가 뭐다?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직선이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K값 결정해줘야겠네. K값을 결정해서 근데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1, 3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여기다 1, 3 X자리에 1 들어가고 Y자리에 3 들어가서 K값 결정해가지고 새로운 직선을 결정해 달라는 결론으로 가게 될 거고요. 실제 문제풀이에서의 상황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K 묶어가지고 이퀄 0 잡아버리면 되더라. 이 구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항등식이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기억? 네. 직선이 어떤 점 지나는지 줘요? 뭐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그걸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형태를 줄 수도 있고요. 문제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변수의 위치가 바뀌는 건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요구 사항에 따라 변수의 위치가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실제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에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건 지금 얘기할 주제가 아니에요. 자, 봅시다.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 몇 개 결정하면 끝난다고요? 두 개. 그래서 y 꼴 ax 뿔b 결정하면 끝나요. a값 결정하고 b값 결정하면 2로 지나고 기울기가 3이라 했으니까 y 꼴 3x에 뿔b 잡을 거고요. 2로 마일 대입하고 여기 5 대입해가지고 b값 결정하면 끝나요 라는 얘기고요. 그죠? 자, 여기는 1단 마투 지나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45도래요.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이 그게 45도라는 얘기는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기울기 일자리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공식으로 써먹어 봅시다. y 뿔2 잡아야 되고요. 이퀄 기울기 1인데 생략이겠죠. x 마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이게 2번 답이고요. 동의하세요? 네, 3번으로 갑니다. 요거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기울기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2에서 마일까지. 자, 이거 방향 보고 뭐 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변화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특정점 기준점 잡고 변화량. 요걸 기준점으로 잡았다면 2에서 마일까지 x값은 3 감소니까 마3. 그죠? y값은 마3에서 6까지니까 9 증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걸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x값은 2에서 마일까지 x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 감소고요. 요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마3에서 6까지 y값은 9 증가. 그래서 9.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고요? 마3 되고요. 마3이면은 임의의 한 점 잡으면 되죠. 여기 x 마2 잡아버리고요. 여기 y 뿔 3 잡아버리면 게임 끝나겠네요. 그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써먹은 거예요. 자, 이 상황. 실제 문제는 이거였지만 이거 하다 보면은 유혹에 막 시달리게 되거든. 이해하기 귀찮으니까 공식을 때려 외워가지고 그냥 풀어버리자라는 유혹에 끝도 없이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시간 끝나요. 그 유혹에 넘어가시는 순간에 그냥 끝날 거예요. 영원히 3등급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9등급제 이상에서. 이런 상황들을 외워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지 마요. 외워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거거든요. 외우면 그냥 끝이에요. 세츄레이션 됩니다. 포화되는 형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3번 끝났고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아, 지우지 말아요. 네. 뭐 불만 있어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자, 가봅시다. 마지막은 뭐야? 기억이 나던 안 나던 나는 그냥 달릴 거야. 2분의 x 플러스 4분의 y 이퀄 1 이렇게 끝나겠죠. 4번은. 기억나요? 넘어갑니다. 평행한 직선이래요. 어디를 지난다 그랬고요? x가 마사일 때 y는 7을 지난대요. 마사다 7. 그죠? x, y축의 평행이에요. 이렇게 날아갈 거고 x 이퀄 마사 될 거고요. 그죠? 그죠? 점 2, 3을 또 다른 걸 주고 지랄이야. 자, 2, 3을 지나고, 2, 3을 지나고, x축의 평행, x축의 평행 이렇게 될 거고요. y 이퀄 3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그죠? 모일 때 모는 어떻게 하고, 모일 때 모는 이거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리면 제일 편해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자, y 이퀄 뭐라고 정리하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b분의 ax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b분의 c 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 y콜 고친 거밖에 없고요. 그죠? 자, a는 0이래요. a는 0이면은 근데 b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대요. b하고 c의 보고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죠? b하고 c의 보고 다르니까 이건 플러스 값 될 거고요. 그럼 y 이퀄 플러스 얼마? 그죠?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의 직선이네요. 원점 기준으로. 그죠? 그럼 1, 2, 4분면일 거고요. 4분면을 모두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ABC, ABC 세 개 늘어놓고 부호 판단하는 연습합니다. AB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으니까. 그럼 뿔마이거나 맞불이거나라는 얘기고요. 그죠? BC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B하고 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마마 또는 뿔뿔이 돼야 되니까 0보다 커지려면. 그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면 C도 마이너스, B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 이렇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세요? 자, 이거 가지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1번 케이스이거나 2번 케이스. B하고 A가 부호가 다르네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될 거고요. 그죠? B하고 C는 부호가 무조건 같네요. 그럼 절편값은 마이너스 될 거고요. 그럼 절편값은 마이너스 지키고 기울기가 플러스인 형태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직선이라는 얘기가 돼버리겠네요. 따라왔나요? 못 따라왔나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정합니다. 이 녀석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 좁고 중점, 이거 중점 구할 수 있죠. 더해서 2로 나누니까 6의 3이고요. 마와의 3이니까 마일이고요. 이 점 지나고 기울기 2인 직선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y 꼴 2x 잡아버리고 뿔b 잡아서 풀어도 돼요. 대입해가지고 b값 결정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냥 써먹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익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걸 뭐라고 쓸 수 있게 되고요. 3의 마일이냐? y 뿔 1이고요. 이퀄 2에 x마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두 번째 갑니다.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과 점 이사를 지난 직선이라고 그랬고요. 내분점 지난번에 정리했던 그거 그대로예요. 그죠? 내분점 공식 때려 넣어가지고 내분점 구하면 되고요. 그럼 두 점을 지난 직선 돼버릴 거고요. 그죠? 아이, 그럼 뭐 풀면 돼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자, 여기도 간단하게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검토해 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2에서 마사에서 10, 미운 중점 구하면 되고요. 그죠? 그럼 지나는 점 하나 나왔고 이거하고 기울기 같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2짜리네요. 그죠? 그죠? 그럼 y 꼴 2x 잡아버리고 중점 대입해서 b값 결정하면 게임 끝나요. 그죠? 특이사항 없습니다. 무게중심 G 구하래요. 무게중심 어떻게 구했었죠? 네, 다 더해서 3 나누고 다 더해서 3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그죠? 특이사항 없습니다. 쌩 까고 지나갈 거예요. 자, 가봅시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점 3개 던져줬고요. 절대좌표 찍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다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그려주면 편하긴 하죠, 솔직히.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날라가고요. 근데 문제 삼각형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형태가, 그죠? 2등분한다 그랬어, 그죠? 그럼 어딜 지나야 돼요? A 지나고 2등분하려면 바닥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죠? 삼각형 요 직선이 최초에 주어졌던 삼각형을 2등분하려면 바닥 길이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 어디 지나는 직선 구하면 돼요?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면 돼요, 그죠? 그럼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A와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버리고 끝나요. 그죠? 특이사항 없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요. 의미 없고. 자, 이 녀석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봐요. 이 녀석은
10초 드릴게요. 10초 드릴게요. 자, 무슨 의미예요, 이 녀석? 어디를 지나요? 요 마사닷 마이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죠? 그런데 이 직선이 뭘 어떻게 해달래요? 여기 날아간 이 사각형을 2등분 해달래요. 그죠? 어떻게 날아가면 2등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날아가면? 저기 그 네. 나머지는 B가 똑같. 자, 항상 이거는 원칙입니다.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2등분 할 수 있어요. 대각선의 교차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무조건 2등분 한다. 동의하세요? 자, 이런 상황도 얘기하게 돼요. 어떤 직선이 날아가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의 형태는 거의 뭐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여기 원 하나 날아가고 여기 뭐 직사각형 하나 날아가요. 직선 하나 꽂아가지고 원도 2등분하고 이 사각형도 2등분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의 중심. 원은 원의 중심만 지나가면 무조건 2등분 되죠. 그죠? 사각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각선. 그죠? 그럼 무슨 직선 구하라는 얘기가 돼버려? 원의 중심하고 대각선의 중점이 만나는 요 직선 구하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지. 넓이 2등분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이거 못 써먹는 문제지 문제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못 써먹는 문제죠? 아까 얘기했던 그 항등식 문제, 우리 계속 길게 얘기했던 그 주제야. 그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직선식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직선식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원래는 이퀄형 묶어가지고 직선식.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묶어가지고 K 해서 더해버리면 이퀄형 잡고 이게 새로운 직선이 되는데 어떤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직선 1번, 직선 2번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럼 여기서도 무슨 짓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여기 뚜께이 x 플러스 3k y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잡혀요. kk 물고 있는 자식들만 뜯어낸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고요? 2x 플러스 3y 플러스 1에 묶어서 k 쓸 수 있고요. 그죠? 나머지는 얼마죠? 4x 플러스 5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주어진 식을 k 묶어가지고 정리한 것 뿐이에요.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지금? 네,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이 새끼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에요? 이 새끼의 운명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라는 운명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잖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결국 뭐야? 이 새끼하고 이 새끼의 교점 구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앞에서 이론 정리 끝나니까 사실 문제는 별게 없어요. 그걸 이해했냐 못했냐를 확인하는 게 문제 풀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진짜로? 네, 끝이에요. 자,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하고 3제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2x-3y 마일 묶고요. 더하기 k 묶어버리고 2x에 마이너스 4y 뿌릴.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녀석의 운명은 뭐였다고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데, 그죠? 새로운 형태 k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직선. 그죠? 어떤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그죠? 근데 그 새로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데 3제로를 지나야 되는데 그럼 k값 결정되겠지. 그죠? 그럼 k값 결정하고 들어오면 그게 답이란 얘기잖아. 이해하면 문제들이 다 쉬워져요. 그죠? 와, 뭔가를 정리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나는 이해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다 그냥 껌이에요. 그죠? 자, 뒤에 거 정리합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 항상점 p를 정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뭐 더하기 k 뭐뭐 형태 이퀄형 정리 이거를. 그죠? 그 다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은 결국 요 직선 요 두 직선의 교점 좌표 끝이죠? 그죠? 와,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k 묶어가지고 마일 1 대입해가지고 k 값 구하면 돼요. 그죠? 누구한테 k 던져줄지는 아무한테나 마음에 드는 애한테 주면 돼요. 그죠? 계산이 좀 덜 들어워진 애한테 던져주면 돼요. 의미 없죠? 넘어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형태의 직선식은 어떤 형태로? Y마비 equal M의 X마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죠?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상황이었고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야, 그걸 들고 다시 가봅시다. 이 새끼 이거 보니까 y equal 얼마? m의 x마 4. 그죠? 뿔사냐?
y 아 맞네 뿔사네 기호가 똑같으니까 y 넘어가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아 이 새끼 이거 6은 여기 들고 가면 되겠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죠? 맞아요? 다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 자식의 운명은 뭐예요? 이 자식의 운명은 마사하고 6을 지나고요. 그죠? 마사닷 아 그림 되게 마음에 안 드네. 다시 그릴 거야. 다시 그릴게요. 마사닷 6을 지나고요. 그죠? 마사닷 6을 지나고요. 그죠? 기울기가 m인 형태의 직선이 마구마구 날아갈 거예요. 어떻게든 날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이건데 y 이퀄 마x의 뿔2야.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정도 찍히고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가 얼마? 2 절편. 기울기 마일이니까. 그죠? 맞아요?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잠깐만요. 이거 따가지고 살짝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얘로 왔다가 여기서 쭉 늘려봅시다. 자 일단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1사분면에서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만나야 된대. 그지? 네. 그죠? 근데 이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잘못 그린 데 있냐? 그림이 좀 판단하기가 좀 거지 같아요. y 콜 예, 잘못했죠. 여기 부호가 다르죠. y 이퀄 m의 x 마사죠. 에이씨,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림이 너무 하드하게 그려지길래 확인했더니 여기 계산 잘못했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 4단 6이네요. 그죠? x는 4일 때 y는 6. 여기 4단 6 이렇게 찍혀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구마구 변하는 형태의 새로운 직선. 그죠? 자,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1사분면에서 얘랑 만나요? 얘랑 이렇게 되면 만나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요 사이를 움직이면 만나요. 그죠? 그럼 요렇게 될 때의 기울기, 요렇게 될 때의 기울기 두 개 구해가지고 그 사이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한 거 맞아요? 네. 진짜 이해한 거 맞나? 왜 이렇게 순순히 이해를 이야기하지? 정말 이해한 거 맞아요? 아까 너무 빡세게 해서 그랬나? 뭐 다 이해되네. 그지? 솔직히 그냥 던져놓고 문제 풀라 그래도 웬만큼 다 풀었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론 정리를 빡세게 하면 문제 풀이가 되게 편안해져. 생각보다. 지금 문제들 되게 편안하지 않아요? 안 편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빡센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이거 여기 빨갛게 질려 있잖아. 이거 되게 빡센 문제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해하면 되게 편해져. 모든 공부 주제들이 다 그렇거든요? 아씨 이해가 졸라 빡세니까 그냥 외우지 뭐 대충 그냥 넘어가 라고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그냥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힘들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뭔 개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분들은 결국엔 승리하게 돼요. 이겨내는 연습하는 거야. 이겨내는 연습. 포기 안 하는 연습. 진짜 이해한 거 맞아요? 넘어갈게요. 자 구조 봅니다. 밑에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계산 틀리지 말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y 콜 m에 여기 x 뿔1이고요. 그죠? 요거 넘어가니까 y 마일로 물겠네요. y 마일로 물게. 내가 삽질할지 모르니까 잘 봐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한 번 더 확인할 거야.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그려져 가지고요. 이거 맞아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y 콜 새끼 이거 뭐고요? y 콜 2x의 뿔 4래요. 그죠? 2x의 뿔 4. 그럼 여기 4 절편 찍히고 기울기 2니까 대충 뭐 이 정도 날아가겠네요. 그죠? 여기 4.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일하고 1이래요. 그죠? 마일하고 1이래요. 이쯤 찍히겠네요. 그죠? 마일 닷 요점의 좌표는 마일 닷 1. x가 마일일 때 y는 1. 그죠? 요점 지나고 기울기가 m인 형태의 직선이 마구마구 날아가는 거야. 그죠? 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그죠? 그래야 어디에서 만나요? 2사분면. 그죠? 기울기가 이거보다 어떻게 돼야 되고요? 요 직선 요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야 되고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커져야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기 커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커져야 만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기울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돌아가면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올라가는 야 이게 가파르죠? 가파르지 않죠? 그럼 이거보다 작아야 되고 그죠? 이거보다는 커야 되고 한 조각이 아니고 두 조각 나요. 이거 생각보다 무지하게 헷갈려요. 기울기가 커지냐 작아지냐를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졸라 헷갈리는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돼?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문제 풀 때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우리는 많이 안 풀고 대충 풀고 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해져요. 시계 반대로 가면 기울기가 커져요. 시계 반대로 가면 기울기가 커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 기울기가 작아져요. 그럼 여기서 이 기준으로 기울기 작아지는 거고요. 여기 기준으로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요. 그죠? 자, 여기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시계반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또 헷갈릴 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기울기가 작아지고요. 시계 반대로 가면 기울기가 커져요를 강조했는지는 그냥 당해봐야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당해보세요 한번.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뒤질나게 헷갈려요. 안 헷갈리면 축복받으셨으니까 엄마한테 고마워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판단하세요. 자, 이 새끼가 만나도록 이랍니다. 두 점 이거에 대해 선분 AB가 이 자식과 만나도록. 그럼 똑같은 짓 하겠네. 정점을 지난 직선 해결해야 되고 이 자식은 어떻게? y마 2에 이퀄 k의 x뿔2 해가지고 정점을 지난 직선 해석해야 되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 정점 지난 직선 그려놓고 선분 AB 판단해야 되고요. 특이사항 없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 끝났다. 사실 잘 잘렸어요. 이게 솔직히 이론적인 배경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 완전 디테일하게 씹어 드셔야 되고요. 오늘 연습 문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평행수직 여기는 라이트해요. 남아있는 건 되게 껌들만 남았거든요. 이거 솔직히 10분 컷이거든요. 정리하면 근데 10분 더 할 수는 없어요. 자를게요. 한번 자를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되게 어려운 거 정리한 거예요. 종료.